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매일 성장하는 삶을 위한 글쓰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성장이라는 것이 어떤 거창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하나라도 알게 된다든지, 어제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진다든지, 또 어제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한 것, 그런 것들이 모두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성장하는 하루를 살아간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지난 5년 동안 매일 글을 쓰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글을 쓰고 나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그런 꾸준한 과정을 통해서 5권의 책을 출간을 했죠. 하루하루 글을 쓰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서 한참 뒤에 이제 책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글을 쓰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성장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인내심을 키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열정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매일 성장하고 싶다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고 싶다면 일상에서 글쓰기를 습관화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얻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3가지 소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글쓰기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글을 쓰기 위해서 읽는 독서는 독서를 위한 독서와는 다른 그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세상과 소통하는 글쓰기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물어봐요. 하루에 몇 분 정도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전혀 10분도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되게 바쁘게 지냈는데 내가 보낸 하루가 어땠는지, 나는 어떤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는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상당히 놀랐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일기를 쓴다든지 메모를 습관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는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가지면서 취업을 준비를 할 때,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하거나 면접 준비를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업을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뭐 스펙이나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나에 대해서 제대로 어필하고, 이제 그런 부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회사에 나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취업 면접을 보거나 할 때 회사나 다른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했다? 그런 것은 저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이 나를 잘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일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나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일상의 글쓰기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쓰기라고 하면 뭔가 이제 글 쓰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계속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매일 글을 쓰고 있어요. 뭐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SNS에 짧은 글을 올린다든지 이런 글쓰기 활동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냥 그런 행동들이 글쓰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글 쓰는 건 너무 싫고 글 쓰는 건 너무 힘들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글들을 조금 더 그 의미를 또 제대로 알고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짧은 글이라도 글을 매일 조금씩 생각하면서 쓰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저는 긴 글을 쓰는 것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왜 글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글을 쓰지는 않지만 책을 읽는 친구들은 많은데, 그냥 읽기만 하는 책들은 그 깊이가 없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따라서 읽는 그런 독서는 목적이 없는 독서이기 때문에, 또 기록하면서 내가 사유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는 독서가 아니라서 내 것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독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저는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글을 쓰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은 더 잘 쓰기 위해서 더 많은 독서를 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위해서도 글을 써야 되고, 나를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도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는 혼자만 보는 그런 글쓰기보다는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글쓰기, 그리고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글쓰기라는 최종 목표를 가져야만이 내가 쓰는 글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스스로 느끼면서 또 세상에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조금 더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접근을 하고, 목표는 어쨌든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고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의 그런 진정성 있는 관계 형성을 위해서 또 내가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글을 쓰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글쓰기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명상을 많이 하라고 해요. 명상을 통해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면서 따로 명상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예전에 요가를 5년 동안 하면서 명상을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글 쓰는 자체가 굉장히 명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조용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게임이나 뭐 TV나 그런 것에 빠져들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것에 중독될 우려도 있고, 그런데 글쓰기는 그런 허무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중독 현상을 막아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에서 조금 더 긍정성을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글쓰기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또 일상에서 되게 마음이 힘들거나 그럴 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해답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데, 글을 쓰다 보면은
스스로 그 방법을 찾게 돼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한 그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글쓰기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지 않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쓰기는 스스로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고 싶고 나를 성장시키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상에서 적은 시간을 조금씩 투입을 하고 꾸준히 글을 쓰면서 명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나만의 공간을 또 만들어낸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다른 활동보다 글쓰기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은 굉장히 산만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한 주제로 글을 써보라고 하면 굉장히 산만했던 친구들도 글 쓰는 순간에 집중을 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글쓰기라는 것이 뭔가 나의 이제 그 분산된 생각들을 한 곳에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의 그 생활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만의 공간이 있으세요? 나만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그런 공간이 있으신가요? 집에서는 오히려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또 다른 곳을 찾아서 나가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글을 쓸 때 너무 집에서 집중이 안 돼서 카페에서 계속 썼어요.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카페를 정해서 그곳에서 한 12시간 정도 하루 종일 썼던 날도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책을 한 3권 이상 쓰다 보니까 집에서도 집중해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라는 것은 계속 키우면 키울수록 그 능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글을 쓰기 위해서 하루에 한 20분 정도라도 내가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해서 내 생각을 한번 꾸준히 올려보겠다, 이제 이렇게 목표를 정하셨으면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시끄러운 곳이지만 글 쓰기 위한 최적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조용한데 그냥 졸리기만 한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글을 써보시면서 내가 어디에서 글을 쓸 때 가장 즐거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더 글쓰기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 중 한 명이 이제 카페에서 계속 토익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어폰을 꽂고 계속 토익 공부를 하는데 한 20분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잡다한 생각이 많이 들면서 집중력이 너무 흐려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매일 그 카페에서 토익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집중이 안 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습관적으로 그곳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소를 바꿔라 알고 있으면서 왜 같은 장소에서 공부를 하냐. 그래서 본인도 이제 알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한 것을 이제 어느 순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근데 글을 쓰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재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적합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확보되면 내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더라도 잠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나만의 그런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좀 작은 목표를 가지고 내가 나만의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한 군데 정도는 찾아내셔서 그곳에서 하루 10분, 20분씩 좀 꾸준히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신다면 굉장히 하루를 마감할 때도 되게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다양한 일에 정신을 쏟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한 그런 일상의 노력들은 정말 필요해요. 그런 고민 없이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어떤 큰 문제에 부딪히거나 했을 때 스스로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생각하는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큰 위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일상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긴 인생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충분히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경험에 비추어서.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고 또 내 마음에 집중을 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아가고 발견하는 그 시간들은 그냥 일상에서 매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쓰기 위한 독서는 읽기 위한 목적의 독서와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쓰기 위해서 읽는 독서는 적극적인 창조 활동으로서의 독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다가 책을 쓰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글을 쓰고자 하는 충동은 독서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작가들이 독서에 대한 그런 깊은 사랑으로 글쓰기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 주위에도 평생 글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글을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보면 생각이 굉장히 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육체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주름이 늘어나지만 정신에는 사실 한계가 없거든요. 정신이 사고하기를 멈출 때 저는 죽음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늙어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를 멈추고 배움을 멈출 때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뭔가를 이제 이런 창조 활동으로서의 이제 글쓰기, 이제 책 읽기 이것을 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알차게 시간을 보낸다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름이 더 늘어나는 것 같고 뭔가 에너지가 줄어드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글을 쓰기 시작하고 내가 더 많이 배우려는 그런 욕구가 커지고 더 많은 독서를 하게 되면서 마음이 더 젊어진다는 걸 느꼈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주름은 늘어나지만 뭔가 생각은 더 깨어 있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젊게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이런 글쓰기, 또 글을 쓰기 위한 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읽어야 될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뭐 80까지 산다, 90까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하루에 한 권씩을 읽는다고 해도 정말 괜찮고 이렇게 훌륭한 책들을 모두 다
읽지 못하고 좋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계속 책을 읽거든요, 저는. 책이라는 것은 정말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식과 배움을 주는 그 존재, 정말 한계가 없는 존재. 우리가 정말 죽는 순간까지 책을 읽어도 다 배우지 못하고 죽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책을 읽고 책에서 깨달음을 얻는 그 즐거움을 끊임없이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베스트셀러니까 찾아서 읽고 이제 친구들이 많이 읽으니까 따라서 책을 읽는 그런 독서 활동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주제로 글을 써봐야지, 책을 써봐야지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되게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서 그 관련 책들을 많이 찾아보게 돼요. 많이 찾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관점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의 폭이 이제 넓어지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또 다른 책을 찾아보게 돼요.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왜 지금까지 이런 생각만 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관점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나의 이제 지식이 이제 더 넓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내 안에 있던 그런 편견들을 또 많이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또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책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요. 정말 딴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도 책 읽으면서 또 산만한 그런 생각들 많이 또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이제 몰입해서 읽는 책들은 굉장히 그 집중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주제로 책을 쓰면서 몇십 권들을 읽어요. 읽으면서 정말 다시는 이 책을 펼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그 한 권의 책을 읽고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또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도의 집중력으로 독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는 글을 쓰면서 집중적인 독서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독서만이 나에게 진짜 지식, 진짜 지혜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면서 메모하면서 깊이 사색하면서 깊은 독서를 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런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글을 쓰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읽은 책들이 자신의 의식에 쌓여서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면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와요. 나는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 이제 이런 분들은 정말 내가 깊이 있는 독서를 했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독서를 정말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은 결국 나도 이 저자처럼 글을 쓰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되거든요. 글을 쓰지 않아도 독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 독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편파적인 독서가 위험한 이유는 책에서 얻은 지식이 전부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한 학생은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가 읽었던 그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그 독서의 위험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책을 읽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 장점이 있는 동시에 단점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의 그런 시각을, 그 관점을 전부라고 착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위에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한 폭넓은 독서로 나름의 관점과 이제 시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폭넓은 그런 깊이 있는 한 주제에 대해서 그런 독서를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좋은 책을 선별하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책을 좀 깊이 있게 읽다 보면은 내가 더 많은 그런 것을 얻었던 책 속에서 또 다른 좋은 책들을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책들은 또 좋은 책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 인연이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 누군가가 추천해주는 책도 있지만 내가 되게 감명 받았던 이제 그런 책들을 읽고 그 책 속에서 나왔던 다른 책들을 또 찾아서 읽고 또 그 책들이 또 소개해주는 또 다른 책들을 연결해서 읽고 이제 이렇게 더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읽었던 그런 소수의 책에서 말하는 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책을 읽다가 의문이 들면 그 관련 책들을 같은 주제의 다른 책들을 좀 찾아서 좀 깊이 있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스스로 되게 이제 이 주제만큼은 내가 전문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쓰고 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그 관련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흡수를 하고 또 나와 맞지 않는 부분들은 또 버리면서 그렇게 그 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책을 쓰는 것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라든지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관점의 책들을 많이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책을 쓸 때 일상에서 쉽게 접근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사람들과 세상과 소통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해와 공감의 힘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책을 우리가 또 보죠. 또 드라마, 또 그런 다른 매체, 영화들을 보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틀에서 스스로가 빠져나올 때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읽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얻은 배움과 감동을 글로써 누군가와 이렇게 공유를 할 때 그 가치가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나도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재미있는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나서 그냥 그 느낌을 그냥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느낌을 글로써 누군가와 함께 소통을 하는 것이죠. 공유를 하고 그러면 내가 쓰는 동안에 더 많이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가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난 것 이상의 쓰면서 더 많이 깨닫는 부분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또 알려주고 생각을 나눌 때 더 많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생각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더 생각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책을 읽고 또 생각하면서 쓰는 과정은 또 결국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책을 쓰면서 또 다양한 관점의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겨움은 무엇인지 또 나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니구나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깨달았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또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써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구나. 또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좀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구나,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책뿐만 아니라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브런치 이런 데 글을 올리면서도 많이 깨달았던 부분이에요. 저는 책을 쓰기 위해서만 글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떤 제가 뭐 영화를 보고 되게 감명 깊었다든지 이제 그런 그때 그 순간의 생각들을 저는 꼭 글로 남겨요. 그러니까 매일 일기 쓰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그날 봤던 내용을 통해서 내가 배웠던 것, 그 감동의 느낌들을 글로 써서 뭐 브런치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뭔가 그 성향과 맞는 그 플랫폼을 정해서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 글을 읽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감을 하고 또 뭔가를 배운다든지 깨닫게 된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 순간이 굉장히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혼자만 뭐 깨닫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것도 뭐 괜찮긴 하지만 내가 깨달았던 거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그 행복이 2배로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눈을 떴더니 이제 독자 2분이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한 분은 예전에도 이제 제가 출간했던 책을 읽고 되게 감명 있게 잘 읽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셨던 분인데 또 다른 책을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책 너무 잘 읽었다고 또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답장을 보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제가 출간한 책들을 다 읽어보시고 또 나머지 책도 읽어보겠다 이제 이런 글을 또 블로그를 통해서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얼굴도 모르는 이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생활하고 어떤 힘겨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이 또 얼마나 나에게 이제 그런 보람을 느끼게 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요. 또 제가 브런치를 통해서도 많은 그 인연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글로서 소통을 하면서 정말 만나고 싶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한번 만나자고 얘기를 하게 된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글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를 이어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일상화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인연을 만들어 가고 싶다면 정말 글을 쓰셔야 돼요. 글을 써서 나의 주위에 한정되어 있는 그 관계뿐만 아니라 폭넓은 인간관계, 정말 나와 잘 맞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 내가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과 더 많은 그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글을 일상에서 조금씩이라도 쓰고 그 글 쓰는 즐거움을 정말 가지고 살아가셔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와 소통을 위한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글을 쓰면서 또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감정은 바로 통쾌함이에요. 계속해서 글을 쓰면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들을 글로 쏟아내면서 되게 속이 후련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책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뭐 블로그나 다른 SNS에 글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 굉장히 많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혼자만 생각하다가 이제 삼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글을 쓰다 보면은 내가 뭐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든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든 글로 쏟아내면서 되게 그런 후련함, 그런 통쾌한 감정이 든다는 것이 저는 또 가장 큰 또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에 대한 불만,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그런 불만들은 또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들을 글로 해소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글을 쓰다 보니까 전날에 예를 들어 좋지 않은 일이 뭐 있었다. 그러면 다음날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다시 계속 생각을 곱씹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불편한 감정들, 스트레스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되게 속상하고 누구랑 싸워서 기분 나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쏟아내면 되게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되게 또 찝찝한 마음도 있어요. 내가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나? 되게 또 찝찝한 마음이 있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쏟아냈을 때 또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 또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속이 후련하지만 상대방은 왜 나만 만나면은 자꾸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나 피곤해 죽겠는데. 이렇게 내색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좀 찝찝하기도 하고 좀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글을 쓰면서 내가 어떤 그런 마음의 감정들, 좋지 않은 감정들, 또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쏟아내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보다 한 단계 걸러져요. 한 단계 걸러져서 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통쾌함은 느끼지만 후회는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내 생각을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요. 내가 이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글을 쓸 때 그런 느낌이 있고, 책을 쓸 때는 조금 한 단계 더 이제 걸러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정말 옳은 것일까 하는 것을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도 하면서 이제 책은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글을 쓸 때 내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막 쏟아내려고 하시기보다는 글로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음이 또 치유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또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또 많이 해소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 혼자 일기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올리면서 또 상대방과 또 생각을 나누면서 또 해소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잘 맞는 그런 플랫폼을 찾아서 매일 꾸준히 그런 내가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해서 또 쓰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글을 그렇게 1차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글쓰기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세상과 소통하는 글쓰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글을 쓰다 보면 사실 자연스럽게 생겨요. 글은 저는 많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은 권력이나 학력, 스펙을 넘어서는 공평한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주위에 보면은 글을 계속 쓰시는 분들을 보면 글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많은 기회를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쉽게 설명하면 뭐 신분 상승,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정말 인생을 바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타고 태어난 부분들, 나의 부족한 학력과 스펙 이런 부분들을 글을 쓰면서 많이 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이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불평등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진 여건 때문에 내가 불평등을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글을 쓰면서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들의 삶을 이제 불어오는 그런 역할을 할 때 내가 쓴 글이 더 큰 가치를 이제 발휘하게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또 나의 입지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글로써 도움을 주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스펙이 더 이제 커지는 거죠. 글로써 만들어낸 그 스펙이 나만의 무기가 더 강력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글을 쓰는 것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또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세상을 알아가야 되고 또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또 세상과 소통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세상에 표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것에 되게 두려움을 가지거나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할 기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글은 못 쓰지만 만나서는 되게 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되게 불리한 여건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는 뭐 SNS에 글을 쓰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나는 안 맞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바꿔야 되는데 나 이제 살아온 대로 살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사실 그렇게 좀 적응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막 나이를 더 먹으시고 나서 이제는 바뀌어야겠다라고 깨달으신 분들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그래요. 또 의외로 나이가 어린 학생분이신데도 또 전혀 이제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소통하고 글을 쓰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습관이 조금도 되지 않아서 힘겹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글로써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전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이렇게 글을 올려보면서 또 사람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고 또 내가 또 어떤 주제로 글을 쓰는 게 또 즐거운지 또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글쓰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짧게 정리를 할게요. 매일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글쓰기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를 찾아갈 수 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해도 정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제대로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글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글쓰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매일 긍정성을 유지하고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짧은 시간이라도 습관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글을 쓰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정말 몰입도 있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쓰면서 독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읽기 위한 독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창조 활동으로서의 독서가 나를 더 많이 성장시키고 또 그런 집중력을 배로 높여주기 때문에 독서 효과가 더 좋은 것이고요. 또 편파적인 독서가 아닌 폭넓은 독서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쓰기 위한 목적 있는 독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혼자만 보고 혼자만 도움이 되는 그런 글쓰기보다는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나의 그런 좋은 내가 많이 깨달았던 부분들, 내가 얻었던 부분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면 더 많은 그 글의 가치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되게 그런 자부심이 커지고 자신감도 커지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그런 통쾌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공감하고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힘도 키울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느낀다고 해요. 저는 글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글로써 힘을 준다는 것, 저는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매일 독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글은 내 삶에 큰 성장을 가져다 줬고 나에게 정말 힘을 준 것이지만 타인에게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또 더욱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꾸준히 독서를 하면서 또 쓰면서 또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또 글로써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글 쓰는 즐거움을 더 많이 느끼시면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제에서 뭔가를 배웠기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 내가 뭔가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신다면 그 배움을 책이든 뭐 다른 매체에서든 계속 끊임없이 찾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런 배움들을 내가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실 거거든요. 일상에서 작은 시간만이라도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또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 성장하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